블로그 읽어주는 남자 안성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주가가 지금 난리죠? 예, 지난주에 폭락을 거듭하면서 뭐 어제 오늘 조금씩 다시 이제 좀 안정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정식펀드를 가입하신 분들께서 이렇게 떨어질 줄 알았다면 괜히 가입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예전에 제가 올렸던 펀드에 가입하자마자 특히 이제 적립식 펀드죠. 적립식 펀드에 가입하자마자 손실이 나고 있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지, 그러니까 어떤 마음가짐을 갖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뭐 위로의 차원이 아니라 걱정하지 마시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결론은 먼저 말씀드리면 왜 큰 걱정 안 해도 되는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다 기초적인 내용이라서 적립식 펀드의 DCA 효과, 달러 코스트 에버리지라는 분할 매수 방식에 대한 특징만 이해하실 수 있으면 크게 뭐 어려움 없이 이해하실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그게 뭐냐, 또 그런 거 처음 들어본다 하시는 분도 꽤 많습니다. 펀드 투자하시면서. 그래서 손실 나자마자 바로 그냥 자동이체를 멈추거나 아니면 투입 납입을 멈추거나 이러시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굳이 그러실 필요 없다라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영상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가입하자마자 지금이 딱 그런 시기죠. 이분 같은 경우입니다. 사실 보세요. 9월 말에 가입하셨으니까 10월 초에 하나 또 가입하셨고, 예. 그러니까 사실 가입하신 지 한 달도 안 됐습니다. 채 한 달도 안 됐는데, 한 달도 안 됐는데 적게는 2% 이상의 손실, 많게는 10% 가까운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네. 이분의 마음이 어떨까요? 불안해하고 있을까요? 아니면은 느긋하게 표정 관리를 하느라 그죠? 예. 그러고 있을까요? 불안해하지 않을 겁니다, 아마. 예. 왜 그러냐면 이분은 여기에 일단 뭉치돈이 들어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500만 원 들어왔고요. 여기에 10만 원씩 5개 펀드로 한 달에 5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50만 원씩 여기서 500만 원에서 이쪽으로 10달, 그죠? 10개월에 걸쳐서 분할 매수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에 CMA에 CMA는 이제 RP형 CMA니까 뭐 지금 현재 기준으로 1.15%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이 정도의 운용 금리로 CMA에 있다가 요게 10달간 요렇게 예. 10달간 5개 펀드로 계속 적립식으로 투자가 되는 겁니다. 요렇게. 네. 그래서 첫 달이 좀 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첫 달분. 이게 제가 금액은 다 가렸는데 들어오자마자 손실이 나왔다고 했어요. 그죠? 네. 이런 경우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 물론 이제 이게 속절없이 그냥 끝없이 계속 하락만 한다면야 이제 문제가 되겠지만 대체 대체로 역사적으로 볼 때 어떤 투자안도 계속해서 오르기만 하거나 계속해서 내리기만 하는 투자안은 없었습니다. 과거에 없었으니까 앞으로도 없을 거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뭐 투자라는 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떤 투자안이든 오르는 게 있고 내리는 게 있을 테니까요. 뭐 물론 어떤 전반적인 그 경제 공황이라든가 어떤 그런 글로벌 위기가 왔을 때는 모든 자산이 대체로 다 내리긴 하겠지만, 그게 다시 이제 복구가 되리란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복구가 됐을 때 어떤 효과가 있을지 다시 한번 제가 적립식 펀드의 DCA 효과를 한번 다시 상기해드리는 겸 이 부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세요. 여기 이겁니다. 기준 가격이 내려왔다가 1,000원에서 600원으로 40% 폭락을 했어요. 그죠? 예, 그러다가 다시 회복이 되면서 요때 여기죠. 여기. 그러니까 여기 지우개가 어딨나? 요걸 다시 보겠습니다. 지우개를 이렇게 보겠습니다.
내려왔다가 다시 원위치되는 시점이 여기죠, 여기. 예. 아, 이거는 저거네. 누적 수익률이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정신이 없습니다. 예. 요거죠, 요거. 기준 가격이 움직임, 요거죠. 요겁니다. 기준 가격이, 예, 그죠? 예. 1000원일 때 기준 가격이 700원까지 이제 30% 이제 하락을 했다가 다시 이제 회복이 되면서 어디까지 올라갔습니까? 한 850원까지 올라갔네요. 그죠? 예. 900원까지 채 안 갔어요. 그죠? 하지만 누적 수익률은 어떻습니까? 누적 수익률은 여기서 원금, 요 오른쪽 표 보시면 돼요. 오른쪽 우측, 오른쪽 축으로 보시면 돼요. 여기가 이제 원금 수준이죠. 원금까지 도달했고요. 기준 가격은 원금에 못 미쳤지만 누적 수익률은 원금을 초과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게 왜 그런지 아시겠죠? 예. 여기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얼마 전에 그 DCA 효과에 대한 내용 말씀드릴 때도 설명드렸던 내용이죠. 기준 가격이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서 원위치 되면 누적 수익률은 플러스가 된다. 예. 좀 더 하락폭이 좀 더 컸다 손 치더라도 다시 원위치 되면 수익이 나더라. 예. 기준 가격이 올라간 게 아니죠. 내려갔다 원위치 됐을 뿐인데 누적 수익률은 플러스를 보이고 있더라. 이게 이제 적립식 펀드가 갖고 있는 장점이자 한계일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네. 그래서 가입하자마자 내려가고 있다. 이거는 굉장히 좋은다기보다는 뭐 우울해할 일이 아니란 얘기죠. 오히려 이게 마이너스 구간을 지나야 수익을 볼 수 있는 게 정식 투자의 속성입니다. 예, 반대로 보세요. 예, 그때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예, 근데 이 동영상까지 시청하신 분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 이렇게 그래서 제가 또 보실 때까지 합니다. 농담이고요. 예, 보세요. 보시면 도움 될 겁니다. 제가 시간 내서 따로 이렇게 하는 거니까. 보시면 올라갔다가 여기까지 올라갔어요. 기분 좋죠. 예, 수익이 나고 있으니까 가입하자마자 야 역시 나는 선견지명이 있어, 잘 골랐어 하다가 뭐 한동안 오르겠습니까? 또 내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내렸어요. 1100원까지 내렸어도 그래도 아직까지는 가입 시점보다 올라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적 수익률은 제로입니다. 예, 수수료와 세금까지 감안하면 마이너스가 되겠죠, 실제로. 예, 그래서 원위치 됐을 때 실제로 누적 수익률도 마이너스를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가입하자마자 내려가는 게 사실은 더 좋은 거예요. 적립식 투자에 있어서. 예, 그래서 이분도 아마 그런 이치를 알고 계실 겁니다. 저한테 그런 설명을 충분히 들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됐는데 아직까지 뭐 따로 연락이 오시거나 불안해하거나 뭐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뭐 일이 바쁘셔서 그럴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 정도의 손실이 나고 있지만 오히려 잘 됐다. 네.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니까요. 똑같은 금액, 매월 같은 금액을 불입하시는 거니까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을 맞이했을 때 뉴스나 각종 언론에서 막 난리가 날 것 같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시장은 1만큼 움직였는데 언론은 100으로 부풀려서 얘기합니다. 그게 그분들의 일이지 않습니까? 예. 많은 경제학자들,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각종 보고서와 전망을 내놓죠. 예.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사실은 모릅니다. 누구도 몰라요. 하지만 왜 떨어졌는지, 왜 올랐는지를 이제 설명하기 위한 뭐 그런 이제 각종 해석들이 이제 막 이제 난무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아, 나 이거 괜히 한 것 같아. 차라리, 그냥, 그래, 적금이나 넣는 걸. 이렇게 후회가 될 수도 있겠죠, 어떤 분들은. 그래서, 나 이제라도 이거 안 할래. 괜히 안성민이라는 걔 말 들었다가, 내가 날릴 것 같아. 불안해. 밤에 잠이 안 와. 이래서 투자를 멈췄습니다. 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1년 만에 다시 이제 원금 수준은 이제 그 기준 가격이 다시 도래한다라는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볼 겁니다. 1000원짜리가 내려가서 700원까지 내려갔죠. 예, 다시 이제 올라가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면 파란색이죠. 아까 기준 가격이요. 이렇게 내려왔다가 원위치된 겁니다. 그렇죠? 보시면 딱 기준 가격 원래 위치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수익은 어떻습니까? 수익률은
기준 가격이 떨어지는 동안은 계속 떨어집니다. 누적 수익률도. 뭐 별 수 없죠. 예, 그런데 기준 가격이 원위치되기 전에 이미 누적 수익률이 손실, 그러니까 초과 달성하기 시작하는 거죠. 수익이 이제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때부터. 예. 그래서 원위치했을 때는 이만큼의 누적 수익률이 달성이 되더라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 구간을 못 참고 많은 분들이 사실 이게 쉽지 않죠. 이게 뭐 말처럼 쉽겠습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다 들지 않겠습니까? 100만 원씩 불입을 하시다가 5번 불입하시고 멈춥니다. 그 무게가 안 바뀌었죠. 그나마 멈춘 것만으로 다행이죠. 어떤 분들은 다 빼, 그냥 그죠? 손실 보고 빼, 이런 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다행히도 이분은 뭐 다행이라는 표현은 그렇죠. 그런데 어쨌건 이분은 납입만 멈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기준 가격은 똑같습니다. 똑같이 이렇게 아까랑 똑같은 색깔로 해볼까요? 이게 아무래도 화살표랑 같습니다. 기준 가격은 아까랑 똑같습니다. 700까지 내려갔다 다시 이제 원금이 되는, 1000원까지 돌아오는 그런 기준 가격의 흐름인데, 납입을 멈췄어요. 언제? 5개월 하나, 둘, 셋, 넷, 5번 납입하시고 멈췄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납입은 끝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 기준 가격이 올라주기만을 계속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더 떨어지면 그냥 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손절매 형식으로. 근데 이제 뭐 일이 바쁘다 보니까, 뭐,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 그냥 어떻게 보다 보니까 세월이 흘러서, 이만큼 됐어요. 원금 도래하는 시점 됐습니다. 예. 이분은 이때부터 원금이 발생하는 거죠. 아까 보세요. 아까 그분은 계속 납입을 했으면, 이때부터 원금을 이제 달성하면서, 그때부터 초과 수익이 발생했던 건데, 투자를 멈추다 보니까, 수익이 발생하는 구간이 더 이제 늦어진 거죠. 이렇게. 늦어졌고, 실제로 발생하는 수익도 계속 불입했더라면 얻을 수 있는 수익보다 더 낮은 금액의 수익을 얻게 되죠. 예. 이 수익을 맛보는 분들이 그나마 있을까요? 이때 다 빼겠죠. 내가 다시는 이 펀드 하나 봐라. 안선민이 이렇게 말 다시는 안 믿어. 그냥 난 적금이나 넣는다. 그런 거죠. 원금 손실 없는 상품 그런 거 없냐? 그런 거를 또 이제 찾을 수 있겠죠. 이때 다 빠질 겁니다. 그죠? 이미 납입을 멈췄다는 얘기는 투자할 마음이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불안감에서 오는 심리적인 부분인 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합니다만 적립식 펀드의 속성이 이렇다는 걸 조금만 이해하실 수 있으면 그냥 참고 기다리시면서 언젠간 되겠지. 근데 언젠간 되겠지가 그냥 기준 가격이 올라가는 이 수익률보다 훨씬 더 나은 성과를 얻어갈 수 있는 게 적립식 펀드의 또 장점일 수 있으니까, 물론 반대로 움직일 경우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랐다 내려가면 또 이제 손실이 날 수도 있겠지만, 올라갔다 내려가는 것보다는 많은 투자자들이 가입하자마자 내려갔을 때를 더 이제, 지금이 또 이제 그런 시기라면 이제 그런 경우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의미로 말씀드린 거고, 물론 이제 한 3년 불입했는데 이제 지금 막 폭락을 맞이하면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런 경우도 있겠죠. 그런 분들에게는 그냥 조금 더 기다려 보시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뭐 펀드가 잘못한 게 아니라 전체적인 시장의 움직임이 그러는 거니까요. 그래서 펀드 다시는 안 한다, 이런 분도 물론 계시겠습니다만, 어떤 이런 크고 작은 출렁임이 항상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투자의 세계에 있어서 가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속성이라고 이해하시고, 조금 더 편하게 생각하시면 적어도 정기예금이나 물가 이상의 성과를 얻어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또 가입하자마자 이런 사태를 맞이하신 분들은 우울해하거나 투자를 멈추거나 그렇게 선택할 일은 아니라는 거. 뭐 정답은 사실 없습니다. 없지만 그렇게 생각할 것도 아니라는 거를 염두에 두시라는 의미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